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최근 머니올라를 통해 단편적으로 올라오는 최재천 교수와 오태민 작가의 비트코인 관련 대담을 보면서 아직 구체적인 자신의 주장이나 논쟁은 없었지만 비트코인 현상에 대한 진지한 인식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으로 규정짓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거대 담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제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철학적인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복잡한 현상과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식의 시도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탄생 이후 지금껏 논쟁의 범위라고 해봐야 기껏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아닌가,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잠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질 거품 현상은 아닌가라는 수준 이하의 의심과 염려, 그리고 기존 경제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잡은 소수 엘리트들의 무지함이 가져온 무책임한 발언 등이 지배해온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번 머니올라의 대담은 사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최재천 교수의 중앙집권화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의한 자본 통제나 혹은 미국 연준의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금융의 구조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이 중앙집권화를 생물학적으로 고등한 동물의 뇌로 묘사하면서 그것에는 믿음이 있는 반면 분산화된 블록체인은 식물이나 혹은 불가사리, 기생충, 해파리, 지렁이 같은 뇌가 없는 동물로 규정하면서 분산시켜 놓으면 어떤 부분이 무슨 짓을 해먹을지 알 수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뇌가 있는 생물과 뇌가 없는 생물의 우열을 가리기에 앞서 생물학적인 동물의 뇌와 미국 연준의 중앙집권형 금융 시스템을 단순하게 같은 부류로 설정하고 불가사리, 기생충, 해파리나 식물처럼 뇌가 없는 생물을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으로 설정하는 전제가 생물학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두콩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했던 멘델의 유전적 우열의 법칙이나 다윈의 학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블록체인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비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성의를 보였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경계의 진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집권화라고 말하면서 하등한 동물에 갈수록 신경이 분산화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신경절로 모이면서 그것이 뇌가 된다는 쉬운 예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분산신경계에서 점점 중앙집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할지라도 그 분산신경계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진화되어 조성된 뇌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를 몰아내고 금본위 제도를 기초로 한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상황이라도 유지된다면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20년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근본위 제도를 지속하지 못한 미국이 달러를 인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진화되어진 뇌와 연준과 그 통제 아래 있는 각국의 정부와 금융 세력을 같은 중앙 집권형 통제 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뇌가 그 기능을 남용하고 태만히 함으로써 뇌사 상태가 되었다고 생물학적으로 판단한 유기체는 그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신경이 분산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그것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일까? 오태민 작가는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를 잘려나간 낙지의 꿈틀거리는 다리에 비유했고, 최재천 교수는 잘려나간 낙지의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열등한 자산으로 규정되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동물계는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나누어지기는 하나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한다는 생각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등동물이 더 원시적이라는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침팬지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지 않듯이 원숭이가 지렁이에서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을 생존적 관점에 가치를 둔다면 뇌를 가진 원숭이보다는 지렁이가 더 생존력이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자산은 뇌가 있는 고등한 동물적인 성질보다는 뇌가 없어도 생존력이 강한 지렁이와 같은 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은 공평하고 완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고래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의아해하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시간 차이를 용납하지 못한 최재천 교수님의 오해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투자의 기본을 인식했다면 쉽게 풀릴 문제였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체험하고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직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초기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선점해버린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양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지켜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경쟁 상대로 더 나은 프로젝트를 자처하며 장점들을 내세우고 암호자산 생태계에 진입을 했지만 그것은 이단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완해 보겠다며 자신의 두뇌를 믿고 경거망동한 많은 공학도들과 천재들이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몇 번 더 확인해야 깨달으시겠습니까? FTX나 테라루나 사태, 바이낸스, 입에 담는 것조차 피곤한 사건들을 돌아보며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호들러 여러분, 비트코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밤